여러분, 현금은 쓰레기입니다. 지금 같은 시기에 저축만 한다? 그 돈은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뀐다.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본주의를 가르치는 전민건입니다. 오늘은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자본주의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는 돈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.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이유도 이 자본주의, 돈에 대한 이해가 가장 크다는 거. 그래서 오늘은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왜 손해를 보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. 이 돈을 이해하려면 자본주의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. 그런데 이 자본주의 안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건 소득이 총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. 첫 번째는 급여소득이고, 두 번째는 사업소득입니다. 세 번째는 바로 투자소득입니다. 이 소득이 각각 어떻게 구분되냐? 첫 번째, 급여소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일을 한 만큼 버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버는 돈이에요. 어떤 시스템이냐?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를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. 이 스타벅스는 커피를 만드는 방법, 판매하는 방법, 이런 것들을 다 매뉴얼화해서 시스템을 공급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공급함으로써 돈을 벌어가는 것이죠.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소득입니다. 이 투자소득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.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,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얻는 소득이 투자소득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득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보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. 이 4분면, 이 소득을 나타내는 이 표는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기요사키가 만든 표입니다. 그래서 이 표에서 얘기하는 건 이 B의 영역, 사업가의 영역, 아니면 I, 투자자의 영역, 즉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. 그런데 제가 이 두 개 다를 해보니까 직장인 입장에서 투자소득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쉽더라라는 겁니다. 왜? 급할 게 없으니까. 내가 고정적인 급여소득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천천히 공부하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투자소득이 훨씬 더 맞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자본주의에서 세 가지 소득이 있고 내가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다음 우리가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물가 상승,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. 인플레이션이 무엇이냐? 화면을 보면은 소비자 물가라고 해서 이 물가가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만 체크하더라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게 보여질 거예요. 즉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.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점심값을 갖고 왔어요. 20년도에는 평균적으로 7,500원에 지출했던 게 22년도에는 8,500원 지출하죠. 이렇듯이 우리의 식비, 이런 비용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게 이 자본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. 왜냐? 그 안에는 인건비, 재료비, 임대료,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용들, 들어가는 비용들이 올라가면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점심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이해하고 넘어갈게요.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, 여러분, 현금은 쓰레기입니다. 저축이 정말 좋았던 시기가 있어요. 그때는 금리가 10%, 7%였던 시기였어요. 하지만 지금 금리가 얼마죠? 3%, 4%입니다.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 저축만 한다? 그 돈은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왜 그러냐? 쉽게 우리가 먹는 점심값보다 이 저축해서 나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럼 이 점심값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통장에 있는 내 잔고는 조금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격차가 점점점 커진다. 여러분의 친구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내가 돈 있는 것도 싫고 무서워서 현금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. 그런데 이 친구는 나 공부해서 아파트를 샀어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이 아파트는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점심값 오르듯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5년, 10년을 보면은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
그래서 여러분은 이 현금을 쓰레기라고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.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. 그래서 이 공부를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같이 화면을 보시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모습입니다.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걸 말씀드릴 건데 이걸 하고 내가 투자를 한다면 밑 빠진 독에 그냥 물을 붓고 있는 꼴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장독대를 막는 걸 배울 거고, 그리고 이 물을 붓는 방식을 배울 겁니다. 밑 빠진 이 장독대를 막는 방법 첫 번째 뭐냐? 바로 과도한 보험을 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계속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 10,000원, 20,000원, 30,000원, 50,000원이라고 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하지만 그 돈이 쌓여야 여러분이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서 그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보험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요즘에 정말 많이 하는데 온라인 정기 구독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. 유튜브, 멜론, 넷플릭스, 웨이브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죠.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내가 이걸 일주일에 몇 번 쓰나, 한 달에 몇 번 쓰나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. 마지막 세 번째, 여러분의 소비가 과연 저축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소비가 저축보다 많다면 조절해야 됩니다. 나는 지금만 살 거야.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왜냐? 우리는 점점점 오래 살아야 돼요. 80세, 90세, 100세까지 수명이 연장되잖아요. 그럼 그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급여를 받았을 때 저축을 먼저 하는지 소비를 먼저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뀐다는 거.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신용관리 하셔야 됩니다. 생각보다 내 신용이 몇 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이 신용관리를 왜 해야 되냐?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신용입니다. 내가 돈을 빌리거나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신용대출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 이 돈의 이자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신용이라는 거예요. 생각보다 이 신용을 관리를 안 하고 급해서 현금 서비스를 쓰거나 아니면 급해서 카드론을 쓰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. 두 번째, 아까와 반대로 소비보다 저축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. 내가 월에 쓰는 비용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서 그 돈을 계속 통장에 넣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점점점 불어나겠죠? 근데 부자들은 이 돈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계속 투자한다는 거예요.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? 점점점 부자가 되겠죠. 왜냐? 계속 통장에 돈이 쌓이면서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계속 쌓고 있으니까.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독서입니다.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. 왜 그러냐? 우리가 세계의 거장, 세계에 정말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단돈 2만 원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워렌 버핏 다들 아시죠?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. 그런데 이분과 점심 한 끼를 하려고 무려 200억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. 200억을. 근데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. 책을 썼고 그 책이 2만 원이에요. 우리는 이분이 쓴 책, 이분이 했던 말을 담은 책을 사서 읽음으로써 그분과 점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2만 원이 200억의 가치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방법, 여러분이 자본주의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. 근데 오늘은 제가 이 현금이 왜 쓰레기인지를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은행이 돈을 어떻게 찍어내고 돈의 가치가 왜 계속 떨어지는지 그리고 금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음 영상이 더 중요하니까 구독해서 알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여러분들에게 자본주의를 가르치는 전민건이었습니다.